안녕하세요. 역사와 인문을 가볍지만 핵심만 콕 짚어드리는 채널 수박겉핥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사마천의 사기 중에서도 아주 드라마틱한 한 편인 양우열전입니다. 진나라가 천하 통일로 나아가는 길목에서 벌어진 권력의 대이동과 두 영웅, 위엄과 범수의 엇갈린 운명을 추적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크게 5장으로 나뉩니다. 진나라 권력의 지각 변동부터 성공의 설계자이자 희생양인 위엄 분석, 새로운 책략가 범수의 부상, 그리고 이 역사 속에서 탄생한 고사성어와 사마천이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교훈까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1장, 진나라 권력의 지각 변동입니다. 귀족 연합체가 장악했던 권력이 어떻게 군주 중심으로 재편되는지 그 서막을 열어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소양왕 초기입니다. 당시 진나라는 왕권이 심각하게 제약받던 비정상적인 구도였습니다. 실권은 소양왕의 어머니 선태후와 그녀의 친족인 사기라고 불리는 4명의 귀족 집단에 있었죠. 그 정점에는 선태후의 이부동생이자 소양왕을 왕위에 올린 결정적인 킹메이커, 양우 위엄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권세는 국왕을 능가했습니다. 국가의 중대사는 국왕이 아닌 선태후와 위엄의 손에서 결정되었고 위엄의 개인 재산은 진나라 왕실보다 많았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사실상 진나라 안에 또 다른 왕국이 존재하는 국왕이 상징적인 존재로 전락한 위태로운 상황이었죠. 이 견고한 카르텔의 균열을 일으킨 인물이 바로 위나라 출신의 망명객 범수입니다. 그는 위나라에서 제나라와 내통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기 직전까지 가는 혹독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이 끔찍한 경험은 범수를 단순한 지식인에서 냉혹한 책략가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진나라로 망명한 범수는 소양왕의 행차를 가로막으며 외쳤습니다. 진나라에 무슨 왕이 있단 말인가? 오직 태후와 양우가 있을 뿐이다. 이 말은 단순한 도발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억눌려 있던 소양왕의 불안함과 불만을 정확히 꿰뚫는 예리한 진단이었습니다. 범수의 논리에 설득된 소양왕은 마침내 결단을 내립니다. 선태후의 권력을 회수하고 위엄을 파면했으며 사기 일족을 수도 함양에서 추방했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말 한마디로 권력의 중심을 이동시킨 조용한 혁명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진나라는 중앙집권적 절대 군주제의 초석을 놓게 됩니다. 제2장에서는 성공의 설계자이자 동시에 희생양이 된 인물, 양우 위엄에 대해 깊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위엄은 몰락하기 전까지 진나라를 최강국으로 만든 1등 공신이었습니다. 그는 명장백기를 발탁해 군사적 전성기를 이끌었고 위나라와 초나라의 영토를 빼앗아 진나라의 땅을 비약적으로 넓혔습니다. 또한 북방의 위협인 의거를 멸망시켜 후방을 안정시켰죠. 사마천은 천하가 서쪽 진나라를 향해 머리를 조아리게 된 것은 모두 양우의 공이다라고 그의 업적을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그는 진나라가 훗날 천하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실질적인 토대를 닦은 대체 불가능한 경세가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성공 안에는 몰락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오랜 권력은 오만함을 불렀고 그는 사적인 이익을 위해 국가 전략을 왜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봉지를 넓히기 위해 무리한 제나라 원정을 계획했고 수레 1000대에 달하는 막대한 재물을 쌓았습니다. 무엇보다 소양왕의 불만과 범수의 위협을 과소평가한 정치적 근시안이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위엄의 몰락은 현대의 주인 대리인 문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유능한 대리인이었던 위엄이 주인의 통제를 벗어나 독자적인 권력을 휘두르는 순간 과거의 모든 공적은 오히려 제거의 명분이 되어버렸습니다. 군주제 아래서 신하의 권력이 군주를 위협하는 순간 숙청은 정치적 필연이 됩니다. 제3장, 부활한 책략가 범수의 부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적 역량이 어떻게 거대한 권력을 전복시키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범수의 냉혹한 지성은 위나라에서의 죽음의 문턱에서 겪은 배신으로 단련되었습니다. 공개적인 구타와 모멸감 속에서 그는 감상주의를 배제하고 오직 철저한 이해득실에 따라 움직이는 현실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생존을 위해 치밀하게 계산하는 그의 본능이 여기서 만들어졌죠. 범수의 천재성은 정책보다 심리전에 있었습니다.
그는 소양왕에게 바로 정책을 말하지 않고 비밀스러운 독대를 제안하며 왕의 무력감을 자극해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는 왕에게 단순히 전략을 판 것이 아니라 왕이 잃어버린 주권을 되찾아줄 유일한 해결사로서 자신을 판 것입니다. 권력을 잡은 범수는 원교 근공 전략으로 진나라의 외교 노선을 재설계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집요한 복수에도 나섰습니다. 자신을 모함했던 수가와 위제에게 처절하게 되갚아 주었죠. 하지만 명장백기를 모함해 죽게 만든 것은 그의 의심과 교활함이 국가에 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이기도 합니다. 위엄과 범수는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위엄이 혈연과 군사적 공훈을 바탕으로 한 내부자였다면 범수는 지적 자산과 군주의 개인적 신임을 무기로 한 외부자였습니다. 세습적 지위에서 개인의 역량으로 권력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었음을 이 두 사람의 대조가 잘 보여줍니다. 제사장에서는 양우열전에서 탄생하여 오늘날까지 쓰이는 고사성어의 의미를 되새겨보겠습니다. 범수의 대전략 원교 근공은 먼 나라와는 맺고 가까운 나라를 공격한다는 뜻입니다. 위엄의 비효율적인 원정 계획을 비판하며 나온 이 전략은 정복한 땅을 즉시 영토화하는 실용적인 접근법이었습니다. 이는 훗날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는 이론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제포지인은 명주 소못의 을이라는 뜻으로 범수의 독특한 인간관계를 보여줍니다. 옛 상관 수가가 건네준 소못 한 벌의 작은 온정은 목숨을 살려주는 것으로 값돼 배신의 죄는 모욕으로 되갚는 철저한 계산법이죠. 모든 빚은 반드시 정산되어야 한다는 그의 집요한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제5장, 역사가 사마천의 판결을 통해 권력의 본질에 대한 교훈을 얻어보겠습니다. 사마천은 위엄을 단순한 악인으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진나라가 제후들을 굴복시킨 것은 분명 위엄의 공이라고 단언하며 그의 업적을 객관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공정한 시선 위에서 사마천은 더 날카로운 교훈을 던집니다. 수십 년간 쌓아올린 위엄의 견고한 권력은 범수라는 단 한 사람의 탄핵과 왕과의 몇 마디 대화만으로 허망하게 무너졌습니다. 이는 권력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의 원천이 어디에 있느냐가 핵심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양우열전은 절대 권력자를 섬기는 이들에게 보내는 경고문입니다. 위엄의 권력은 결코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군주로부터 잠시 빌려온 것일 뿐이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전쟁터는 전장이 아니라 궁정의 벽안이며 군주의 변덕 앞에서 과거의 위대한 공적도 무력한 방패가 될 수 있다는 냉엄한 현실을 역사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박겉핥기와 함께한 양우열전 분석 어떠셨나요? 권력의 정점에서 그 무상함을 배운 위엄과 지적 능력 하나로 시대를 뒤흔든 범수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